안녕하세요. 소마테라피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소마테라피 전문가 교육이 만들어진 스토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운동 메소드 교육하고의 차이점, 그리고 다른 소마틱스 메소드하고 차별화되는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현재 소마틱스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더 좀 깊이 있게 배워보고 싶다. 혹은 소마틱스를 한번 처음으로 배워볼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꽤 좋은 정보가 될 듯합니다.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나누어서 보시더라도 끝까지 다 보시면 진짜 좋은 정보가 될 거예요.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소마테라피하고 일반적인 운동의 차이를 언어를 배우고 쓰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차이 때문에 이 수업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설명을 간추려 보면, 만약 우리가 스페인어를 몰라가지고 스페인 사람이랑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로 글을 쓴다든지 읽는다든지가 안 되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더라도요, 누군가 이게 스페인어예요 라고 칠판에다 이렇게 써주면 그거 보고 똑같이 따라 쓸 수는 있죠. 이게 일반적인 운동의 접근 방식이에요. 반면에 소마테라피는 스페인어 자체를 머리로 배워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손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스페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스페인어를 사용해서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위한 수업이 소마테라피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움직임 자체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몸 구석구석 바른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 같은 선생님은 움직이다 보면은 자기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스킬을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있게. 그래서 효과는요, 그렇게 몸으로 익힌 걸 살면서 하는 모든 움직임에 스스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특정 운동이나 아니면 내 일상, 뭐든 사는 동안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에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움직임을 전달하는 방식부터 현저하게 차이가 있죠. 데모를 보이고 뭐 보이지 않고 뭐 이런 차이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소마틱스 동작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지도하는 방식이 기존의 운동 방식처럼 가르치면 그것은 소마틱스가 아닌 거예요. 소마틱스는 동작 자체가 소마틱스로 이 차별화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자기 이해가 동반될 수 있게 안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는 게 소마틱스이기도 합니다. 이런 학습의 차이 때문에 전문가 교육 방식 또한 확실히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소마틱스 교육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썸네일에 소마테라피 교육을 세상에 없는 교육 방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제가 알아차린 인간에 대한 이해 거의 대부분이 독학을 하면서 깨우쳤다는 겁니다. 보통 이 교육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자기 교육에 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없는 교육 방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지 자랑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오늘 제가 하는 말은 100% 진실입니다. 물론 저도 이 여러 교육들을 들어 다녔지만 공부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밖에서 이 구하는 공부는 상한선이 대체로 비슷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러 다니다 보면 대부분 이제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더 이상 공부하러 갈 데가 없어. 그렇게 상한선을 계속 만나게 되면 이제 마스터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선에서 오히려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론하고 실제가 묘하게 연결되지 않은 간극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운동 쪽 공부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저는 이게 그냥 넘어가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나한테 이 배운 걸 적용을 해보고 또 사람들한테 배운 대로 적용을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이 간극, 이 부분이 계속 저는 찜찜하게 남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계속 하이엔드 교육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해결되는 곳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선택한 것이 독학을 해야겠다. 근데 어딜 가도 알려주는 데가 없으면 나 혼자라도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인간을 탐구하는 모든 관점의 책들을 사들여 보기 시작했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적용해보고, 다시 피드백 받고, 뭐 이런 것들을 거듭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해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놨었던 연결 안 되던 이런 정보들이 막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이 시각의 이해가 막 이렇게 생겨나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알고 싶었던 이해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이해가 실제로 이 구현이 되는 움직임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나 혼자 이제 이 객관적인 인간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 여러 가지를 연결시키면서 움직임을 이해했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된 움직임이 없었던 거예요. 메소드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나의 이 일상 움직임하고 이제 연결을 하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가리키는 메소드하고는 연결되는 메소드를 못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요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가하고 이제 연결을 하면서 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예전에 올렸었던 요가 아사나 분석이에요. 그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존의 요가에서 이 아사나 분석하는 시각하고 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집대성 해가지고 교육화 시켰던 게 이 소마 테라피 교육 이전에 했었던 이 소마 요가 전문가 교육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그 교육도 요가 교육으로서는 세상에 없는 교육 방식이기도 했죠. 이 교육 과정 전체가 이 해부 생리학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을 움직임과 이 교정, 그다음에 이 수업 이런 곳에 다 연결시키는 과정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실전하고 연결 안 되는 해부 생리학 이론 많이 배워보셨잖아요. 배웠는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움직임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하면서 문제에 부딪히면 배운 이론에서 뭔가를 찾아서 구할 수 없고 그래도 남들 다 한다니까 계속 하기는 하는데 왜 배우는지 모르겠고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고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이걸 꼭 해결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꽂혔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하다 보니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실마리들이 계속 찾아지니까 이제 여기에 매달렸던 거겠죠. 이제 그러다가 제가 펠덴크라이스라는 소마틱스 메소드를 만났어요. 그랬는데 내가 궁금해하던 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1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 펠덴크라이스가 내가 궁금해하던 모든 질문의 답을 자신의 수업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펠덴크라이스 수업을 처음 듣던 날, 그걸 다 듣고 차를 몰고 집에 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자충우돌하면서 어, 이 독학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했는데 그것과
딱 매칭이 되는 메소드를 만난 첫날인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운전대 한번 잡고 박수 한번 치고 운전대 한번 잡고 허벅지 한번 치고 또 주먹 불끈 쥐고 막 쾌재를 부르면서 룰루랄라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 집에 돌아왔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밖에서 누가 저 왜 그러고 있는 저 봤다면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네, 제가 이때부터 펠덴크라이스를 공부를 했고 소마 테라피는 이 모세 펠덴크라이스의 수업과 기법을 기반으로 해석한 소마틱스 메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펠덴크라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소마 테라피 교육 탄생 스토리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펠덴크라이스 메소드가 창시자의 이름이에요. 창시자가 이스라엘 분이시고요. 모세 펠덴크라이스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원래 이 물리학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무나 이해하고 팔고 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이분도 제가 제 판단에는 굉장한 천재입니다.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시각으로 인간을 보는 메소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전 세계 모든 소마틱스 움직임 대부분이 이 모세의 메소드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동작은 같아도요, 해석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방식도 천차만별이에요. 이걸 이, 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소마틱스 책, 움직임이 실려 있는 소마틱스 책 몇 권만 사서 보시더라도 아니 비슷한 움직임인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가르치는구나. 그리고 데모 보이는 사람의 가동 범위라든지 움직임의 모양도 꽤 많이 다릅니다. 이게 이 메소드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어, feldenkrais가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이 없어요. 소마틱스 메소드가 좀 약간 대체로 이렇습니다. 모세 생전에도 사후에도 지금 제자들이 그 교육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교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걸 도제식 교육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도제식 교육 방식이 뭐냐면 교재가 없는 상태로 그냥 스승이 이 수업을 하는 걸 옆에서 항상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면서 익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이 현대에 뭔가를 이 교육을 듣는다, 배운다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교재가 있어서 커리큘럼대로 이 초급부터 이렇게 이론을 찬찬히 배우면서 뭐 이제 실전으로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교육 과정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전체가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선생님이 교육하는 것을 듣고 그 수업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펠덴크라이스의 교육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을 듣는 사람들이 같은 교육을 들어도 해석이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펠덴크라이스 이 교육을 들으면서 경험한 건데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내 왼쪽에 사람, 내 오른쪽에 사람, 내 아래쪽에 있는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 저기 끝에 있는 사람 다 달라요, 움직임이. 그리고 그 움직임에 대해서 모여서 토론을 해보면 진짜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이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다음 단계에 가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천차만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인간의 이 그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혹은 이 인간의 이해가 이 잘못된
잘못된 방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 혹은 다른 메소드가 많이 각인이 되어 가지고 뭐 운동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거 하시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다른 상태에서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르게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아무도 정리해 주지 않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계속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를 거쳐서 계속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섞여 있었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이 feldenkrais 교육을 듣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저도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모세의 원본 스크립트를 사서 볼 수 있는 음,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남긴 수업과 교육 스크립트 자료 전체를 몽땅 다 샀어요. 그리고 원문 스크립트를 봤는데 이게 내가 배운 것하고도 꽤 많이 다르고 내가 들었던 수업하고도 꽤 많이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 원문을 해석해서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해석해서 수업해가지고 내가 그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원문을 연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차이를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게 제가 펠비 클락 영상을 한 7개인가를 올린 게 있어요. 요 앞전에. 그 영상의 첫 번째 영상을 보세요. 팔비 클락 첫 번째 영상. 저는 팔비 클락을 천장관절 타겟 움직임으로부터 구동을 시작해서 몸의 연동을 보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의 펠덴크라이스 어, 전문가들은 그것을 골반, 고관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천장관절인지에 대한 음, 저의 해석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같은 이 움직임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런데 이게 어째서 아무도 동의가 안 되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려보면 800클락을 할 때 모세가 항상 지켰던 규칙이 있습니다. 모세가 등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세웠었던 세미스파인 자세에서 정말 많은 동작들을 레슨을 하셨는데 특히 800클락을 할 때 꼭 항상 빠지지 않고 강조했던 게 뭐냐면 무릎 아래 뒤꿈치 그리고 발과 발 사이 뒤꿈치와 뒤꿈치 사이는 내 좌골 간격 그렇게 세미스파인을 하잖아요. 발과 발 사이 주먹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뒤꿈치 엉덩이 쪽으로 굉장히 많이 당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고관절의 가동 범위, 무릎 관절의 가동 범위, 발목 관절의 가동 범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제한한 상태로 팔빅을 움직이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천장관절의 가동 범위가 나머지 세 관절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최대 가동 범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는 관절들을 제한하지 않고 함께 움직임을 하게 되면 천장관절의 움직임의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장관절의 그 현저하게 작은 가동 범위를 포커스적으로 관찰해서 감각을 알아차리려면 그 천장관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체, 가동 범위가 넓은 이 하체 세 개의 관절의 가동 범위를 써서 제한을 시키고 움직임을 할 때 그 가동 범위들의 움직임에 감각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천장관절의 움직임이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의 감각이 명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움직임이 천, 척추를 타고 위쪽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고 약간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체 쪽으로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너무너무 잘 느껴지는 이런 세팅 자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도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의문도 안 생기고 이게 천장관절을 포커스해가지고 하기 위한 셋이고 움직임이다라고 이해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800클락뿐만이 아니고 이 모세의 다양한 레슨에서 대부분 이런 격차가 있었어요. 제가 이 다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면서.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아, 이 메소드 자체가 아직 봉인 해제가 다 되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던져져 있는 상태구나. 그렇다면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나 같은 시각으로 연구하는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마테라피라는 이 다른 메소드를 창시하게 된 거고 거기에 이제 이런 과정들을 담아낸 것이 소마테라피 전문가 과정이 된 거죠. 뭐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 궁금증에 의해서 혼자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면서 이 독학했었던 이 많은 궁금증과 생각들 그리고 본인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 연결들을 가지고 모세 레슨을 봤을 때 대체로 그래도 저는 해석이 조금 잘 되는 편이어서 그냥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 그러면 앞으로 내가 요걸 좀 계속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실제로 저는 이 작업이 매우 힘듦에도 불구하고 매우 재미있습니다. 음, 아무튼 엄청나게 재미있는 과정이에요. 대단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 연구를 평생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연구의 결과를 제가 소마테라피 교육에 계속 담게 되겠죠. 자료가 워낙 많아서 평생 하고 또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도 새로운 게 계속 발견돼서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소마테라피 전문가 교육이 이 탄생되어진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초반에 이 어떤 메소드를 배우고 왔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건 좀 약간 이 고전적인 해부학적인 해석 말고 소마틱스 움직임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이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깔고 이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메소드를 만들게 된 거죠. 모세가 이 그런 파운데이션을 깔지 않고 그냥 이 움직임만으로 교육을 진행했었던 이유를 교육을 하면서 말을 하기는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제가 앞전에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움직임을 배울 때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다. 모두 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스스로 좌충우돌하면서 배워가지고 이 모든 움직임을 하게 됐다. 실제로 인간의 신경계에는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모든 움직임을 배우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기능이 망가지고 잊어버리게 되면 다시 재학습을 하는 과정도 그 과정을 그대로 따르면 가능하다라는 이론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아이처럼 태어나서 전무후무한 지식, 아무것도 없는 영의 상태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이미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혹은 또 다른 이 운동 메소드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거야. 라고 이제 실제하고 다른 내가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얻어 배울 수 있는 실제하고 다른 지식이 이미 사람의 머리에 이 지식으로 혹은 이미지로 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가 움직임을 배우는 방식으로 배우는 것에 이런 많은 선입견들이 작용을 해서 이 아이가 배우는 것만큼 순수하게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 교육을 들으면서 경험했었을 때도 그랬고, 교육을 하면서도 해본 경험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모세도 이 계속 살아계시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피드백을 받았다면 이거 인정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턱관절 움직임에서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 하고 벌렸다 돌아오는 움직임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습니까? 위아래로 직선으로 벌렸다 돌아오는 이미지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턱관절이 움직이는 곳을 만지면서 해봤을 때 입이 아 하고 벌어지는 길하고 내 이미지 달랐다는 거 알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미 위아래로 입은 벌어졌다 닫히는 거야. 그리고 대체로 직선이야. 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걸 이런 식으로 손으로 만져봐라. 니네 이런 이미지였잖니. 앞으로 이렇게 나오잖니. 그거 이렇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모르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수업은 이렇게 턱관절처럼 자세하게 알려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업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헤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모세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움직임을 그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다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 스스로 찾아가지고 수업까지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모세가 지금의 현실을 봤다면 아마도 저는 수업 방식과 교육 방식을 조금 바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가지고 소마 테라피 전문가 교육을 만든 거죠. 그래서 소마 테라피 교육은 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이 질문과 답과 토론과 그다음에 느낌을 서로 나누고 계속해서 이 대화를 이어가는 토론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결과를 실제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수업을 해보게 하고, 네, 그렇게 했을 때에 전달받는 사람들의 이해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 경험을 해보고, 더 나은 방식을 다시 이 간구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다시 해보고 하는 방식들을 진행하는 게 소마 테라피 전문가 과정이죠. 그래서 보통의 이 한국 교육, 특히 한국 교육은 뭘 알고 있는 선생님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대부분의 교육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은 서로 간의 이 소통이 실시간으로 되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멀리 가는 걸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토론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라든지 토론에 이제 익숙하지 않았던 선생님들이 초반에는 조금 다들 입국탓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몇몇의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해서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후반부 가서는 이제 다 너도 나도 막 이제 쉐어링 한다 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질문하고 이래요. 그래서 교육 과정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좀 이끄는 게 또 제 몫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재교육도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아, 이제 좀 알 것 같고 이제 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는데 끝났네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3년이라는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스마 테라피 교육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소마 테라피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소마틱스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도 어, 소마 테라피를 좀 더 관심 가지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수업도 좀 한 번씩 들으러 오시고 하셔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다음 달부터 이 1단계 교육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1단계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3년 과정을 뭐 원테이크로 다 들어야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1단계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예,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